자, 이 주어진 회로에서 전압 정폭률을 구하면 5장, 6장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주파수 특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AVS가 돼요. 라플라스 변환된 폼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CC1는 SCC1분의 1로 바뀌고, 그죠? C는 SC2분의 1로 바뀌고, 얘는 SCC2분의 1. 이 안에 들어있는 캐피시터도 라플라스 변환된 폼으로 바뀐다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출력 전압과 여기에 있는 입력 전압의 비를 구해. 이것도 역시 라플라스 변환된 폼입니다.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을 지금 7장에서 구하는 게 주 목적인데 하여튼 구했다고 보면은 그 AVS에 대한 보대 선도를 그립니다. 이게 J오메가가 들어가고 크기를 dB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하면은 대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확한 값은 좀 이따가 풀고 지금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파수 영역이 지금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간 영역은 뭐가 됩니까? 중간 영역을 딱 보면은 외부의 캐피시터는 숏 서킷, 내부에 있는 캐피시터는 오픈 서킷이니까 C가 없는 회로예요. C가 없는 회로에서의 출력 전압과 입력 전압의 B는 주파수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이에요. 왜? C가 없으니까. C가 있어야 주파수에 따라서 임피던스의 크기가 변할 건데 C 자체가 없으니까 임피던스의 크기가 안 변하니까 주파수에 따라서 전압 정폭률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래서 중간 영역에서는 일정한 값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로프리퀀시로 이렇게 가면요. 로프리퀀시로 가면은 얘가 갖는 임피던스가 증가를 해요.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합니다. 이것이 숏서킷도 돼 있을 때 출력 전압의 크기하고 얘네들이 임피던스가 증가했을 때 출력 전압을 보면 출력 전압이 감소합니다. 그렇죠? 왜? 직렬로 임피던스가 달리고 얘는 R리가 없던 게 R리가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전체적으로 게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그 크기가 감소를 해요. 이렇게. 주파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크기는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프리퀀시로 올라가면은 이제는 외부는 관계없는데 내부에 있는 캐피시터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결론만 먼저 하게 들어있는 캐피시터가 주파수가 증가하면은 출력 전압이 또한 다운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감소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정폭기로 만들어 놔놓고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정폭기는 게인이 100이다. 이 게인이 100이다는 게 어디서 100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 영역에서 게인이 1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회로는 게인이 100이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왜? 주파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얘가 게인을 100을 만드는 주파수 영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서 게인이 100인데 주파수 영역을 여기 갖다 놨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100이 게인이 안 나와요. 게인이 1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주파수가 기가헬츠야. 그 기가헬츠의 신호를 받아갖고 일반적인 정폭기로 갖고 정폭을 한다 하더라도 정폭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기가헬츠는 여기에 있거든. 그래서 기가헬츠의 신호를 갖다 정폭시키려고 그러면은 진짜로 빠른 트랜지스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메스예요. 여러분들 모스를 얘기할 때 메스도 설명을 했습니다. 가륨 아세나이드로 만들어지는 모스라고. 근데 그거는 가륨 아세나이드는 굉장히 빠른 소자이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에도 정폭이 가능한 그런 케이스예요. 일반적인 트랜지스터 갖고는 마이크로웨이브를 갖다 정폭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미 5장, 6장에서 이건 했어. 그럼 지금 7장에서 뭘 해야 돼요? 이 영역을 해야 되고 이 영역을 해야 됩니다. 이 영역을 이쪽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주어진 회로가 사용 영역이 요 사이니까
요게가 어디 있냐? 요점이 어디 있냐를 찾는 거지.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주파수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이 신호를 어차피 안 쓸 거니까. 그 다음에 이 FH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영역에서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정폭기가 안 되는 거니까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중간의 영역은 이미 공부를 했고 로우 프리퀀시 응답하고 하이 프리퀀시 응답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요 꺾어지는 포인트 주변에 바운더리에서 공부를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고 오른쪽에도 꺾어지는 포인트 근방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고 왼쪽에 꺾어지는 포인트의 주파수가 얼마고 오른쪽에서 꺾어지는 주파수가 얼마인지도 구하고 그래서 이 정폭기는 사용 대역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사용을 한다. 주파수 영역이 사용 주파수 영역이죠. 이게 이걸 갖다가 우리는 대역 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밴드 패스 필터처럼 비슷하게 어떤 대역 폭을 결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FL을 로어 3dB 프리퀀시 그 다음에 FH를 어퍼 3dB 프리퀀시 3dB 프리퀀시 대신 다른 말로 쓰는 게 뭐 있죠? 컷오프 프리퀀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프 파워 그러니까 전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주파수대예요. 그래서 낮은 쪽에 있는 것이 로어, 높은 쪽에 있는 걸 갖다가 어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조사하는 것은 로우 프리퀀시 디스판스. 요 사이에 있는 거는 6장에서 있는 미드 프리퀀시 디스판스. 요게 오른쪽에 있는 요 파트에서 공부하는 것은 하이 프리퀀시 디스판스.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에서의 응답, 중간 주파수에서의 응답, 높은 주파수에서의 응답. 이렇게 주파수 영역을 세 군데로 나눠서 문제를 공부하는데 주파수 영역은 중간에 있는 거는 로우 프리퀀시에 이미 다 포함되어 버려요. 왜?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면 뭐 한다고? 주변에 있는 캐피시터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요 영역도 공부하지만 이 영역도 같이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영역에서 공부하게 되면은 내부에 들어있는 캐피시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 미드 프리퀀시까지 다시 포함돼서 이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 응답하고 하이 프리퀀시 응답에서 구해보면 뭐대가 맞아떨어지냐면 중간 영역이 같은 레벨로 같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을 이렇게 하는데 요 모양을 구하고 요 모양을 구해서 합치면 됩니다.